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슈입니다. 오늘 원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태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인천 고등법원이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인천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2년 전 서울고법 인천원해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인천지법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위해선 여전히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 인천연구원이 늘어나는 사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고등법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울 접근성은 더 나빠질 거란 겁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고등법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인천의 인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의 접근성은 더 악화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평균 통행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 걸릴 걸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지역 차원의 인천고법 설치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 차원의 논의를 확대하고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는 취지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고요. 일단은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등법원의 역할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고등법원의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등의 1심 판결 또는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네. 현재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이렇게 6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산과 대구, 광주 이런 도시와 비슷한 인구 소송 건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항소를 위해서는 서울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소를 위해선 고등법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또 인천연구원이 고등법원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하는 건 인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지역사회의 여론입니다. 네.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가 모두 자체적으로 고등법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천도 이제는 고등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2019년에 인천에 사실 원해재판부가 생겼는데요. 네. 원해재판부에서는 민사에 대한 항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앞서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연구원이 이번에 작년 정책 연구과제로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네, 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핵심 근거는 뭔가요? 네, 인천연구원이 이번에 발표한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인천과 부천, 김포가 최근 10년 사이에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도시 중 하나고 네. 또 계속 증가할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 사건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근거고요. 또 반면에 서울고법에 대한 접근성은 앞으로 이제 수도권의 인구 증가, 교통 혼잡 이러한 이유로 더 나빠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도 있고 접경 지역에도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이 고법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인천에서 서울 고법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96분이 걸린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2년 전에 수원 고법이 생길 때 경기도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서울 고법을 갈 때 걸리는 시간보다 인천에서 서울 고법을 가는 게 더 오래 걸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천연구원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연구원이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을 제언했나요? 네, 이번에 인천연구원은 우선 지역 차원의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또 타 지자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고등법원이 실질적인 지역의 앵커 시설이 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고등법원 수요 증가와 서울 고등법원의 접근성은 점차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루빨리 인천의 고등법원 건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코랜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3월 자체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를 옹진군 영흥면으로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는데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남춘 시장이 영흥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에코랜드의 안전성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제2영흥대교 착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선 인천 에코랜드 조성 사업의 빠른 진행이 요구됩니다. 인천 에코랜드가 조성되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0일 옹진군 영흥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첫 현장 소통을 가졌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제가 오늘 직접 투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제안 사항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인천 에코랜드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영흥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제2영흥대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022년 내 투자 심사 노선 지정, 기본계획 고시 이런 것을 계획이고 2023년에 입찰 공고 및 기본 실시 설계 후에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면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인천시는 올해 제2차 추경안에 인천 에코랜드 발전 계획을 위해 2억 5천만 원, 제2영흥대교 용역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이번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영흥발전 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화군이 지역 풍토에 맞는 대표 벼 품종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일부 품종은 지난해 좋은 점수를 받고 막바지 검증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올가을 소비자들의 밥맛 평가 등을 거쳐 우수 품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잘 자란 모를 이항기에 옮겨 심습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모가 빽빽이 자리 잡습니다. 푸릇푸릇한 모가 어느새 논바닥을 가득 채웁니다. 강화군이 향토벼 품종 개발을 시작한 건 지난해. 올해는 벼가 병해충에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시험 재배 규모는 강화 남부와 북부의 총 8,000제곱미터, 조생종 12개 통과 만생종 10개 통 등이 벼 생산성 검증을 포함한 지역 적응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부는 이미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고 막바지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시험했을 때 조생종에는 아직 뛰어난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계통들이 없었고 지금 중만생종 쪽에는 추청이나 삼광보다 밥맛이 좋은 그런 계통들이 있어서 올해 지역 적응 시험이 끝나면은 내년 정도에는 이제 품종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국적으로 고시이카리와 추청 등 일본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산 벼 품종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강화에서도 국내산 품종을 심은 농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향후 강화군의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품종이 개발되면 생산성과 상품성을 더 높일 수 있어 농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당연히 바꿔야죠.
일단 저희 강화군의 풍토에 맞으니까 그만치 편안을 기대는 돼요, 지금. 이번에 심은 모는 올가을 추수한 뒤 농민과 소비자 등의 밥맛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강화군은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쌀을 뽑아 강화군의 대표 품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에다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간격을 띄워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 방역복을 입은 요원이 긴 면봉으로 학생들의 입과 코에서 각각 검체를 채취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이곳은 학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내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대상은 단체 생활하는 기숙사 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부천 인접 지역인 부평 지역의 학교 중 희망 학생 및 교직원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교직원 가운데 학교를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방과 후 교사나 순회 교직원도 희망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로 가지 않고 학교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먼 거리로 이동 안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바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오전 7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개별로 문자 통보됩니다. 교육청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학생과 교직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보건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 학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